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되지 않냐, 특검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요, 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헌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하시는데 어떻게 여당이 여당 마음대로 재량을 가지고 특검 방식을 도입합니까? 실장님께서 본인이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나 이거 풀고 싶으니까 대통령 저 세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하셔야죠.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데요. 제가 맘먹는다고 특검 방식이 아니요. 그러나 실장으로서는 그렇게 이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 오셔가지고 여야가 합의할 방식이요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저는 좀 오늘도 참 이 운영위를 하면서 느낍니다만은 참 정치가 좀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보선에서 여당이 이겼으면 좀 아량을 갖고 해야죠. 어떻게 야당 대표를 근거 없는 그런 수치나 또 깊은 성찰 없이 어떻게 죽이기를 하십니까? 정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조금은 서로가 정치라는 게 인간 냄새도 나고요. 도리라는 것도 좀 지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 숫자를 제가 지금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검찰을 믿습니다. 근데 검찰을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께 부정부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정부 당시엔 사정기관 일방적으로 청와대 입김대로 막 특정 지역 몰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 제가 관여했습니다만 최대한 장관과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줬습니다. 검찰을 놓아주세요. 놓아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의 청와대 참모나 대통령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용서 없이 수사했던 겁니다. 실장님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용의도 있고요. 지금도 현재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부터 용의가 있으시면 청와대 내에 검찰 출신을 바로 사표받고 들여오시 마세요. 그거부터가 안 고쳐지면 실장님이 100마디를 하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사를 잘 하십시오, 좀. 네? 그런 걸 다 해놓으시고 나서야, 야, 이제 된 거다, 이렇게 하죠. 왜 숫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아까도 실장님 얼핏 말씀하셨지만, 현직 대통령 형님도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여했더니, 총리가 지금쯤은요, 유고가 생긴 지 며칠입니까? 저는 이 정권이라는 것이 승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장관이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단계에 가면 어느 정도의 성향을 가진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승계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후보들도 서너 명으로 딱 해놓고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쯤 인사수석실 그렇게 많은 인원 갖다 뭐 합니까? 대통령께서 내려주시기 전에는 실장님도 자유롭게 총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 정권의 인사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인사수석실을 왜 만들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건의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아니 지금쯤이면 실장께서 인사추천위원장이시잖아요. 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근데 청문회 통과할 사람 참는다는 소리 들으면 국민들 허탈한 거죠. 전 분명히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청문회 통과하는 총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을 찾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든지 일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단계 되면 언론에 알려줘야 돼요. 3배수 정도가 축소가 되면 언론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론과 같이 검증하면 큰 실수 안 합니다. 너무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고견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년 의원님. 네, 검찰 출신을 바로 사표받고 들여오시 마셨어요. 그거부터가 안 고쳐지면 실장님이 100마디를 하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사를 잘 하십시오, 좀. 네? 그런 걸 다 해놓으시고 나서야, 야, 이제 된 거다, 이렇게 하죠. 왜 숫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아까도 뭐 실장님 얼핏 말씀하셨지만, 현직 대통령 형님도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관여했더니, 총리가 지금쯤은요, 6.5가 생긴 지 며칠입니까? 저는 이 정권이라는 것이 승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장관이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단계에 가면 어느 정도의 성향,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되지 않냐, 특검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요, 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헌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하시는데 어떻게 여당이 여당 마음대로 재량을 가지고 특검 방식을 도입합니까? 실장님께서 본인이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나 이거 풀고 싶으니까 대통령 저 세게 한번 받아와 보겠습니다 하고 하셔야죠.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데요. 제가 맘먹는다고 특검 방식이 아니요. 되어야 된다는- 그러나 실장으로서는 그렇게 이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 오셔가지고 여야가 합의할 방식이요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저는 좀 검찰을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께 부정부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정부 당시엔 사정기관 일방적으로 청와대 입김대로 막 특정 지역 몰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 제가 관여했습니다만 최대한 장관과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줬습니다. 검찰을 놓아주세요. 놓아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의 청와대 참모나 대통령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용서 없이 수사했던 겁니다. 실장님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용의도 있고요. 지금도 현재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용의가 있으시면 청와대 낭을 가진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승계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후보들도 서너 명으로 딱 해놓고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쯤 인사수석실 그렇게 많은 인원 갖다 뭐 합니까? 대통령께서 내려주시기 전에는 실장님도 자유롭게 총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 정권의 인사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인사수석실을 왜 만들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건의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아니 지금쯤이면 실장께서 인사추천위원장이시잖아요. 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근데 청문회 통과할 사람 참는다는 소리 들으면 국민들 허탈한 거죠. 전 분명히 오늘도 참 이 운영위를 하면서 느낍니다만은 참 정치가 좀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보선에서 여당이 이겼으면 좀 아량을 갖고 해야죠. 어떻게 야당 대표를 근거 없는 그런 수치나 또 깊은 성찰 없이 어떻게 죽이기를 하십니까? 정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조금은 서로가 정치라는 게 인간 냄새도 나고요. 도리라는 것도 좀 지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 숫자를 제가 지금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검찰을 믿습니다.